안녕하세요. 다산 SR 음향연구소 소장 최찬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상과 위상 그래프 읽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상은 파형의 한 주기에서 어느 한 순간의 위치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는 여러 개의 순음이 합쳐진 복합음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순간의 위상을 확인해 보면 주파수마다 위상값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상차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가 컴필터링인데요. 소리의 확성뿐만이 아니라 녹음이나 믹싱에서도 음향인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상 차이를 이용한 예도 있는데요. 고정되어 있는 안테나에서 전파의 발생 시차를 달리하면 방사 방향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라인 어레이 스피커에서도 적용하면 스피커 사이의 각도를 바꾸지 않아도 소리의 방사 방향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상을 이해하기 위해 기초적인 음향 이론을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상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주파수, 주기, 파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주파수는 1초 동안 이루어지는 그 진동의 횟수, 어떤 파동이 일어났을 때 1초 동안 그 파동이 몇 번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주기는 그 파형이 한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사인파 파형을 보고 계시는데요. 원점에 시작해서 원을 한 바퀴 돌 때의 그 높이 값을 우리가 사인 곡선이라고 하는데, 자, 원점에서 시작해서 90도만큼, 180도만큼, 270도, 360도 이렇게 원점에 시작해서 360도만큼 한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사이클이다 라고 부르고, 이거를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지, 그리고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만큼인지를 나타내는 것들이고, 자, 파장은 이렇게 한 번 진동할 때 이 원점에서부터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음파를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파장을 얘기할 때는 그 음파의 진행한 속도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파장은 소리의 속도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파장은 소리의 속도를 그 주파수로 나누면 파장이 나오겠습니다. 340m는 15도씨에서의 소리의 속도고, 보통 25도씨의 소리의 속도는 344m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상은 반복되는 파형의 한 주기에서 어느 한순간의 위치를 나타내는데요. 이 사인파 곡선에서 보면 시작점부터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다시 원점에 돌아오고, 최저점 다시 원점에 돌아오는, 이걸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걸 각도로 표기하면 0부터 360도까지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상은 주파수와 시간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사인파 곡선을 우리가 1Hz라고 한다면,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우리가 2Hz짜리 그래프를 한번 겹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겹쳐 보면 이거는 2Hz짜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같지만 주파수와 주기, 파장이 다르겠죠. 자, 그러면 어느 한 지점에서의 위상값을 보면 1Hz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90도가 되겠고, 2Hz짜리는 이때의 위상이 180도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같은 지점에서의 위상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주파수의 두 개의 신호가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달하는 이 거리 차이 때문에 시간 차이가 발생하겠고,
따라서 이렇게 위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A의 파형이 먼저 도착하고 B의 파형이 나중에 도착하게 되면 이만큼의 위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위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자, 하나의 파형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파형이 움직이게 됐을 때 이렇게 결과값이 합쳐진 결과값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 결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두 파형의 위상 차이가 0도에서부터 120도 이내가 됐을 때는 증가하게 되겠고 120도보다 커지게 되면 위상 차이가 커지게 되면 원래 있던 신호보다 크기가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도 서로 위상 차이가 없을 때는 6dB가 증가하게 되겠고 위상 차이가 180도가 되게 되면 크기가 수치적으로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는 똑같이 시간 지연이 생겼을 때 주파수에 따라서 위상 차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ms의 위상 차이가 생겼을 때 그 시간 지연이 생긴 거죠. 그랬을 때 250Hz에서는 90도만큼의 위상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면 아마 3dB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값이. 근데 만약에 500Hz다. 이거는 그 180도의 위상 차이가 생겨서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되겠죠. 그렇죠? 소리가 완전히 상쇄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1kHz다. 1kHz다. 그러면 360도만큼의 위상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건 플러스 6dB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두 신호의 그 위상 차이, 시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가 컴필터 왜곡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피커에서 직접음이 오고 벽을 반사해서 오게 되면 직접음과 반사음 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주파수마다 위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1ms의 시간 차이가 발생했다 라고 하게 되면 500Hz는 180도의 위상 차이가 발생해서 거의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 이런 소리가 상쇄가 되겠고 1kHz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160도의 위상 차이가 발생해서 플러스 6dB가 이렇게 증가되는 결과값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위상에 대한 이해, 위상 차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계셔야 음향을 측정한다거나 튜닝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최적화한다거나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 화면을 보면서 위상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팅되어 있는 것은 콘솔을 거친 신호가 3번과 4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믹스 1번은 3번, 믹스 2번은 4번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4번 입력을 레퍼런스, 3번 입력을 측정 신호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 레벨도 동일하기 때문에 매그니튜드를 보면 자, 주파수 특성이 자, 믹스 1번과 믹스 2번 신호가 동일한 주파수 특성 그리고 동일한 위상 특성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신호가 동일한 타이밍에 입력을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믹스 1번에 1ms의 딜레이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스 1번에 1ms의 딜레이를 걸었더니 어떻게 되나요? 위상값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겠죠. 그렇죠? 1kHz는 다시 360도만큼의 자, 180도를 지나서 다시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자, 같은 지점입니다. 이렇게 자 500Hz에서는 자, 반파장이죠. 180도의 위상 차이가 발생을 하겠고, 자 1kHz에서는 이렇게 360도의 위상 차이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쳐진다는 얘기는 측정되는 신호가 이렇게 늦게 도착한다는 얘기겠습니다. 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임펄스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임펄스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보게 되면, 자, 1ms만큼 뒤쳐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준 신호가 되겠고, 이게 측정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펄스를 보면서, 자, 이렇게 1ms 뒤쳐져서 소리가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위상 특성을 보면, 이렇게, 측정 신호가 뒤쳐지게 되면, 이렇게 N자형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N자형을 그리지 않고 이것처럼 거꾸로 된 N자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진 N자형,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는 기준 신호보다 측정 신호가 더 빨리 도착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측정을 했는데 위상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진 N자형으로 결과가 나왔다 한다면, 뭔가 그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측정 신호에 1ms의 그 딜레이를 주었습니다. 현재는 각도를 이렇게 180도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로 접어서 보게 되는데, 이 그 값을 0에서 360도, 그렇죠? 360도부터 이렇게 처지게 보는 방법이 있겠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360도로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를 0 값으로 기준을 잡고 쭉 내려오면, 자, 1kHz에서 360도만큼 차이가 났겠죠? 그리고 2, 3, 4 이렇게 한 주기가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360도씩 증가하는 그림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넌에다가 놓고 보면, 접어서 보지 않고, 자, 0도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온 그래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를 잠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시작 자체를 자, 플러스 360도부터 쭉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자, 1kHz가 됐을 때 360도만큼 위상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 자, 2kHz가 됐을 때 또 360도만큼, 이렇게 3kHz가 됐을 때 또 360도만큼의 이렇게 위상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유는 같은 시간에 그 딜레이가 걸려도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주기와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위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상 그래프에 이 그룹 딜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룹 딜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룹 딜레이를 눌러서,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부분이 1ms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1ms의 레이턴시가 모든 주파수에 걸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룹 딜레이는 쉽게 얘기하면 어느 특정한 구역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텐데, 자, 이 구역과 이 구역 사이에서의 주파수의 변화량과 그 각도의 변화량, 이게 어찌 보면은 요 그래프의 기울기겠죠. 그러면 그 기울기가 뭐다? 바로 지연 시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약간의 그 계산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 위상의 값을 보면서 이 구역에서 얼마만큼의 딜레이가 걸렸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상 그래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상을 측정하게 되면 기준 신호보다 측정 신호가 항상 뒤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N자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임펄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준보다 뒤처져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위상을 측정한다거나 주파수 특성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임펄스 값을 기준 신호와 맞춰주기 위해서 피크를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신호와 측정 신호의 임펄스 지점이 유사해졌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위상 그래프를 보게 되면 중역대 주파수에 비해서 고주파수로 갈수록 한 50도, 20도 정도의 그 위상의 처짐이 발생하고 저주파수에서는 한 5도, 6도 이렇게 한 요 정도 값의 위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위상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주파수의 그 위상 변화량이 더 많고 저주파수에서는 적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지금 주파수가 로그 스케일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해서 기울기 값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룹 딜레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일정한 기울기 패턴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주파수로 갈수록 한 1ms 정도의 상대적으로 좀 더 딜레이 값이 발생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룹 딜레이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상과 위상 측정된 그래프 읽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